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김다은 기자님과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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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너명이 이게 프로그램명이 어려워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이거 어떻게 게. 바꿀까요? 뭐 괜찮은 장면 있으시면은 아니 제가 이런 그 시옷 발음에 약간 취약한 그게 좀 약간 살롱과 살롱 이런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긴장된단 말이에요. 고향이 경상도 좀 그러다 보니 살과 쌀의 발음을 구분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 네. 저희 윗대까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여기까지. 약간 곤란이 좀 있더라고요. 때때로. 그래서 그냥 긴장돼요. 이런 거 할 때. 죄송합니다. 저희 이름이 좀 어려워서 죄송하고요. 다들 보니까 오늘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저희 원래 녹음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또 다들 또 어디 가셔야 된다고. 아니 미리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나 당연히 시간을 다 내서 오시는 줄 알았지. 1분 1초. 왜 이렇게 바쁘세요? 계획이 다 아니, 있는데 무슨. 뭐 하느라 바쁘세요? 뭐 하느라? 아니 나도 내일 팟캐스트 녹음이 있어. 준비를 못했어 지금. 지금 게스트님께 질문지도 못 보내가지고. 게스트를 매주 이렇게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꼭 그건 아닌데 게스트를 부르는 게 좀 기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냥 사람을 좀 이렇게 부르기 어려울 때는 우리 같이 진행하는 박하나 작가님하고 우리끼리 뭔가 하는 코너들을 좀 만들자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여튼 내일은 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진짜 바쁜 와중에 오셨어.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못지않게 고른님도 바빠. 저는 오늘 사실 별로 안 바쁜 날이에요. 오늘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갑자기 저 상견례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저도 모르는 상견례를. 모르는 상견례인데 내가 모를 수 여러분 있나? 시동생 상견례 원래 가는 건가요? 궁금해. 시동생 시동생? 상견례를 가나요, 저희 진짜? 남편의 동생인데 어. 그 상견례 저도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차를 입고 왔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원래 되게 톰보이처럼 하고 다니는데 오늘 화장도 했거든요. 아버님 기다려드리려고. 또 이런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 또 평생 소장각? 네, 괜찮아요. 그런 왜냐면 저희 느낌이니까. 어머니 아버님은 제가 방송 나오는 거 모르셔서 그래요? 어차피 안 보실 거예요. 안 가고 싶네요. 아니, 저는 이제 요새 계속 한가해가지고 TV 드라마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여왕 혹시 언니들 보세요? 김수현 씨 나오는 거. 네, 김지원 배우 나오는데 보세요. 드라마 잘 안 봐요. 아, 그런 이거- 건 안 봐요. 전 디스토피아 드라마 뭐지? 그런가요? 네. 아니, 이게 저도 로맨스 그냥 평범한 로맨스물인가 해가지고 멀리 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서 하도 추천을 하길래 봤거든요. 빠져들어요.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에 완전 빠져가지고 김수현과 김지원의 케미도 좋지만 제가 원래 보통 연예인에 관심이 없고 특히 남자 연예인에 특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김수현 배우는 연기를 너무 잘하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가 하는 대사, 표정, 행동 이런 거에 마치 내가 상대 배우가 된 마냥 정말 진지하시네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빠져서 저 요즘에 김수현 아리를 하고 있다. 되게 오랜만에 지금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생겼다. 그러셨구나. 아니, 안 보시나 봐. 다들 바빠서 그런가? 기자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아니 저는 물론 넷플릭스 등을 통하여 드라마를 보지만 한국 드라마 본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한국 최근에 드라마 한국 오래 드라마 한다? 보긴 봤어요. 뭐 보셨어요? 기생수랑 닭강정. 근데 기생수 되게 이게 연출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저 연상호 감독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부산행 말고 반도 이런 거는 좀 별로긴 했는데 근데 그거 있었잖아. 하나 지옥이었나? 지옥도 괜찮게 네, 만드셨고 드라마. 염력이 완전히 망했었죠. 염력이 폭망, 망했죠. 폭망했었죠. 근데 그래도 저는 연상호 감독님 작품은 매번 실망하면서도 또 챙겨 보거든요. 나쁘지 어땠어요?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작을 안 봐서 이게 비교하기 힘들어요. 기생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화는 보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랑 완전히 다른 한국판 기생수 그냥 이름만 빌려온 거라서 세계관만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생수 넷플릭스죠? 네네네. 아니 기자님도 하나 뭐 추천해 주세요. 하나 던져 주세요.
저는 요새 가장 즐겨본 콘텐츠가 사실 최근에 여자 농구입니다. 제가 여자 농구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네, 얼마 전에 근데 챔피언 결정전이 끝이 나면서 그 우리은행 팀이 딱 우승을 하고 끝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뭐 네이버나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고. 여자 농구. 여자 농구 그냥 그냥 농구죠. 농구인 거죠. 농구인데 여자 농구회라는 이름의 예능이 아니죠. 그냥 농구 여자 선수들이 나와요. 거기. 농구 선수들이 나와서 드리블도 하고 공도 넣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김단비 선수라고 우리은행에 있는 이제 에이스죠. 김단비 선수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약간 제가 슬램덩크 되게 좋아하는데 정대만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 지친 모습이 살아있는 정대만 같다. 흡사. 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 그 화면을 보면서 김단비 선수에게 영상 편지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나신 것 같던데 인스타 얼마 보니까? 전에 그래서 취재를 심지어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성덕이 된 거죠 제가. 잠깐만 어떤 기회로? 그 챔피언 MVP를 받았어요. 챔피언 결정전 네. MVP를. 그리고 그 팀이 우승을 했고 네. 그걸 계기로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취재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저희 국장이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트라이 해봐 했는데 여튼 시간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와 직접 뵙고 성덕 진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성덕이 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그리고 뭐랄까 정말 인성이 훌륭하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겸손함. 이 방송을 보시면 언제 저희 살롱에도 한번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김다미 선수 좋아하는 책이랑 영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 이 영화를 선정을 하셨네요.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 어찌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아 그렇지 진정한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뭘 소개하시겠느냐고 이제 조 감독님 그러시니까 고민을 물론 이제 좋아하는 다른 감독과 이제 영화들을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진짜 이 영화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천을 했는데 제가 이걸 잘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은 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너무 좋아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너무 좋아서 했지만 여튼 제 나름 저의 이제 최애 영화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뭔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 사랑 이야기도 자고로 이게 비극으로 끝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애잔함을 남기는 법인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근데 동시에 그 안에 사랑의 본질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 영원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품에 안고 산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을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제가 브로크백 마운틴 막 소개한 다른 뭐 글 같은 걸 예전에 좀 보다가 이게 어떤 되게 순수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 공간을 계속 그리워하는 게 막 약간 유아적인 퇴행 막 이런 식으로 소개한 글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누구야? 사랑이라는 식으로 계속 누구야? 성장하지 못한 진짜요? 연예인이신 분. 신의 21에 그런 평론이 있었어. 시네 21에? 기자분은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뭐 여러 평론가들 쓴 글 중에 한 글에 약간 그런 식으로 특히 제게 사랑을 조금 표현하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다소 퇴행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설득되는 게 잭이 약간 그런 사랑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둘의 사랑이 여튼 되게 다르지만 근데 저는 그 사랑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최선의 사랑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그런 말들에 좀 반박하고 싶기도 하고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설이 원래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설도 너무 좋거든요. 단편이라면서요. 단편인데. 네, 그래서 만약 짬이 된다면 중간중간 소설 이야기도 조금씩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아니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단편에서 이렇게 긴 호흡의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니. 근데 똑같아 내용이. 그래? 다른 게 없어. 약간 살을 더 붙이긴 그래? 했지만 그래? 대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네. 풍경과 상황들 그쵸. 위주로 보여주는 거니까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소설에선 거의 사실 별로 안 없는데. 나오나요? 아, 저는 두 번째 보는 영화예요. 이 언제 처음 영화가 보셨어요? 저는 개봉하고 극장에서 봤어요. 아, 그럼 오래되셨네요. 근데 되게 달랐어요. 두 번째 봤을 때랑 처음 봤을 때는 어릴 때이기도 했고,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빠르진 않잖아요. 되게 천천히 전개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야 사실 좀 더 속도감 있고 나를 확 끌어주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에 푹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튼 처음 봤을 때는 좀 긴데? 근데 마지막 이 감동은 뭐지? 이런 느낌. 길다. 그런데 마지막 이건 뭐지? 이 감정은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차이도 있었구나. 첫 번째 봤을 때는 이 두 인물의 가족들에게 더 저는 이입이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들의 감정은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힘들까에 대해 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두 사람한테 더 빠져서 보게 된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몰입을 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름님은 이번에 처음 보신 거예요? 그럼 영화? 세 번째 본 것 같은데? 세 번째. 네네. 그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집에서 봤던 것 같고 2년 전에 한번 다른 모임에서 이 영화를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남겨뒀던 기록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두 번째 봤을 때도 지금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 감독님이 봤던 그 느낌으로 저는 그 부인에게 상당히 제가 이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은 물론 좀 짠하긴 하지만 이들 사랑만큼 짠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렇지.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고, 저는 이한 감독님 좋아하는데 이한 감독님이 필모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작품을 많이 찍거든요. 와, 무슨- 헐크의 네, 무슨 와우 진짜, 장면 찍고 맞아. 색계. 정말 화려한 장르들 와, 왜 다 이렇지? 진짜 다 너무 신기해. 근데 보면은 약간 다양한. 금기의 사랑이라는 그런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요즘 이야기를 자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광경을 되게 잘 다루시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풍경을 정말 잘 담아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걸로는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경우는 너무 CG잖아요. 너무 CG. 맞아. 근데 아름답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CG가 아닌 거에 정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특히 그 양떼를 몰 때 그 허허허허. 시퀀스가 허허허. 이상하게 그게 너무 힐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진짜 그거야말로 이 가축을 지난 시간에 저희 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물론 그것도 근대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막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자연 경광에 진짜 압도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눈이 즐거웠다. 그리고 기자님의 이 연결하는 안목에 어. 책과 영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연결된다 생각했던 거는, 보세요. 동물 권력. 동물이 태어난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도 이 두 사람이 태어난 대로 본능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풍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맞아.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접목해서 책과 영화를 선정했다.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천재, 연결고리가 천재. 있구나. 야,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시네요. 참 접착력이 좋은 풀이다. 천재다, 천재. 천재다. 연기자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이크 질레날, 히스레저, 미셸 윌리엄스, 앤 해서웨이까지. 와, 이때는 그냥 다 청춘 스타였죠, 이들이. 이게 2005년 개봉작이거든요. 벌써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너무 오래됐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고전이라고 소개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고전인가? 20년 됐어요. 엊그제 20년. 본 영화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히스레저는 뭐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른 배우들은 그냥 대배우 아닙니까? 그쵸. 굉장히 다양한 필모를 쌓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특히나 연기자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런 배우들이 그때는 아마 이제 막
막 뜨기 시작한 그런 배우들이어서 굉장히 풋풋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예쁘던데요? 아니, 제이크 질레날이? 그쵸. 눈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초롱초롱해? 이렇게 젊었나? 맞아. 젊은 시절에 약간 CG를 넣은 건지 피부가 팡팡하더라고요. CG를 넣은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때 작업한 건지. 20대였어요. 20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또 중년으로 갈수록 그 중후한 매력이 또 얼굴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분장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 나중에 한 게 분장이 아닐까요? 히스레저도 그렇고. 히스레저도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이게 막 다 살을 트게 했어. 맞아. 막 음. 각질이 일어나 있어. 나 이런 디테일한 설정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혹시 언니들의 원픽 배우 있어요? 여기 연기를 보면서 나 이 배우 진짜 좋았다. 영화에서. 음. 근데 저는 제이크 질레날이 좋았어요. 어. 그 약간 철없음. 설마 그 자기와 비슷한 동일시하는 굉장히 저와 좀 많이 유사하다. 태행적 사랑을 하는 모습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 제가 그 이 영화에서도 사실 너무 뭐 좋아하지만 물론 그 토니와 수잔이라고 하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설을 영화로 한 녹터널 애니멀스라는 작품이 봤어요. 있는데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히스레저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냥.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근데 여자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도 다 물론 되게 좋지만 계속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좀 복잡하게 계속 그 여성 배우들의 그 역할들을 좀 봤었어가지고 오히려 그 약간 이 복잡한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더 두 배우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집중. 저도요. 좀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애너서웨이가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 프린세스 다이어리인가 그런 그 청춘 영화에 나왔다가 이거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작품이 레미제라블이었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뒤에 나왔나 그러면? 근데 그 이때 그 정극 연기가 되게 좋아서 감독이 약간 피켓했다고 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약간 10대들을 대변하는 그런 배우였다면 여기서는 좀 다른 시도를 했다라고.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약간 소비된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그런 네,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있죠. 노출도 너무 많이 하고 맞아요. 근데 대상화된 것 같고. 그치. 너무 그냥 뭐 관심이 없어. 결혼하는데 남편한테 관심이 없어. 맨날 담배만 피고 있고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약간 소비된 그 캐릭터는 맞아요, 그런데 집중하게 되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그 애니스의 와이프로 윌리엄스가 나오는. 연기한 와이프 맞아요. 역할 그 캐릭터는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뭐 줄거리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남편의 성향을 알고 난 뒤에 그 무너지는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그냥 저는 되게 사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표정도 실제로 너무 그럴 잘- 것 같아. 정말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특별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외도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함부로 또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에서 저는 약간의 배려심도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 딸 알마. 역할로 케이트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그런가요? 4살 차이인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니 이 캐스팅은 뭐지? 그러면서 봤어. 그러네. 생각보다 나이가 좀 네. 있네요. 히스레저랑 나이 차이가 그거밖에 안 네. 난다는 거예요? 히스레저가 79. 케이트 마라가 마라가 83년생이네요. 헐.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도 되게 흥미로웠다. 근데 저는 히스레저 역할, 히스레저의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최고죠. 아니 이건 탑이다. 그 보수적이고 되게 과묵하고 삐죽거리고 그리고 동시에 너무 삶에 지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묘사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엔딩 장면은 정말 할 말이 많다. 진짜 길이 남을 장면이 아닌가. 진짜. 근데 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뭐 애네서웨이랄지 특히 또 딸과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소설에는 사실 잘 없는 내용이고 나오나요? 되게 네. 이제 영화하면서 이제 덧붙여진 캐릭터들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약간 소비됐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리고 그 인물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스토리를 할애하기에는 둘의 사랑에 집중하기에만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맞아. 하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또 대자연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것도 주인공이잖아요. 그분도. 맞네. 대자연도 주인공이니까. 와, 이런 영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극찬을 하는가? 영화 줄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지금 앞서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거의 다 이해하셨을 그쵸. 거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드는데 되죠. 저는 이 영화의 첫 장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이 새벽녘의 어슴푸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음. 아주 큰 차가 도로 위를 달려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히스레저가 맡은 애니스라고 하는 인물이 차에서 내려서 브로크백 마운틴 양떼 목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삶에 이미 너무 지쳐 있어 젊은데도 그리고 말을 정말 거의 안 할 것 같은 되게 그런 과묵한. 무뚝뚝한 보수적인 음. 그런 남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딘가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낡은 차를 타고 잭이 등장합니다. 잭이 제이크 질렌할이죠. 네. 이제 이 두 사람은 로키 산맥 쪽에 있는 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여름 동안 함께 이제 양을 치는 일을,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이곳에서 우정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브로크백 마운틴의 아름다움이 아까 보름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장관인데 제가 소설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앞에도 그 부분을 좀 표현한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너무 좋네요. 환희에 찬 씁쓸한 공기 속 그 산 위에는 오직 그 둘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높이 나는 매의 등에 앉아 저 아래 평지를 오가는 수많은 자동차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듯 평범한 일상사에서 벗어난 캄캄한 밤에 지저대는 길들여진 목장 개들의 울음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다. 뭔가 정말 세상과 저 멀리 떨어진 어둡고 자연이 있고 개들이 짖는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리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좀 그려지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런 밤과 낮의 이 자연의 풍경 같은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그 공간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지만 곧 이어 한 영화 30분 정도 만에 두 사람이 너 다음 해에도 또 올 거니? 이제 일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일이 끝난 거야. 근데 이제 막 서로 약간 어떤 싸우면서 산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너 뭐 다음에 또 올 거야? 뭐 아니 난 안 올 것 같은데 뭐 그래 그럼 잘 가. 이러면서 너무 슬프게 헤어집니다. 이렇게 다음을 기약하지 못한 채로 그 계절이 끝이 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무뚝뚝하고 뚝딱거리기만 했던 히스레저가 중간에 잭이 떠나고 나서 갑자기 정말 구토를 할 정도로 그 마음의 상실감? 고통이죠. 고통? 심장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와 그거를 그 한신으로 다 표현해 버렸다. 근데 그게 되게 복잡 미묘한 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과 동시에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알아차렸다는 디나이얼한 감정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을 수도 생각. 있겠다. 그래서 구토를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혼란스러운.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자기는 평생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씬이 있다라는 거. 네, 아주 중요한 씬이 있고 여기서 책에서도 오장육부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통증을 애니스가 느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어떤 뉘앙스였어요? 사랑의 고통이 사랑의 더 고통인가요? 컸던 걸로 그려져요. 여튼 근데 이제 그쵸 이 소설에서는 뭐 이렇게 문장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보름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복잡한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서로 이렇게 기약하지 못한 채 헤어졌는데 뭐 각자 결혼도 하고 저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드디어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여전히 너무나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딱 이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야. 이제 애니스 집으로 잭이 오게 된 거야. 거기서 좀 참지. 아니, 거기서 이제 위태롭긴 부인에게 했어. 들키게 되는데 뽀뽀하는 거 좀 참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딱 만나가지고 이제 잭을 만나서 딱 포옹을 하면서 애니스가 영화에도 있었나? 하는 말이 내 사랑 이렇게 불러요. 소설에만 있었나?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진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던 그렇게 것 딱 같아. 부른다라고 네. 하면서 소설에서는 자기 딸에게만 불렀던 그 호칭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튼 또 한 번 마음 막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와우. 여튼 두 사람이 서로 지금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고 이후에 하지만 지켜야 되는 각자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만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도피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애니스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잭과 이제 아이의 양육비 등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잭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애니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좀 어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애니스는 어느 날 잭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그렇군요. 엔딩 얘기가 나와버렸다. 여기까지만 일단 줄거리를 소개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와, 이 나름의 반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엔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줄거리인데 사실 그냥 줄거리만 들으면 그냥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법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그냥 평범한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나의 가슴을 찢어 넣는다. 진짜. 아니 그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액션들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올 수 없어. 그런 행동들이. 뭐 그런 것도 무슨 장면 말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려고요. 약간 음침한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니 언니들도 사실 잭과 애니스처럼 이렇게 막 강렬한 어떤 사랑 그리고 강렬하게 끌렸던 상대를 만나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영화를 이해했던 거 아닙니까? 자, 얘기해봐요. 저는 결혼을 했지만 사실 막 지나치게 끌려가지고 결혼한 것 같진 않고 저는 남편이랑 지금도 얘기를 하지만 너와 내가 결혼한 것은 사고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둘 다 어린 나이에 약간 끌려가듯이 그냥 우리 결혼할까 하고 우리의 주체를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의 푸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굳이 저한테 막 강렬한 끌림이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과거에 뭐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닥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별게 없었어? 네, 저한테는 누군가를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이 과연 이들만큼 있었나라고 비교하면은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지금의 남편도 처음에 엄청 끌려서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긴 했는데 가슴 찢는 사랑은 네, 아닌 거지. 네. 그쵸. 지독한 사랑은 얘가 아닌 거야.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은 그런 아닌 사랑. 거죠. 근데 저는 사랑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제가 느끼는 이 감정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잭과 애니스가 가지고 있던 이 강렬한 끌림의 모양은 저는 아직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잭과 애니스가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끌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분개된 사랑? 네.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도 못 만나게 하니까 서로 미친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다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 가족에도 지금 이슈가 좀 있는데 저희 남동생이 지금 가족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뭔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그냥 냅둬주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냅둬. 근데 저희 언니는 좀 대화를 통해서 말리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언니가 지른 거예요, 동생한테. 얘기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찔겨진 느낌. 더 공고해졌다. 네, 근데 저는 뭐 그게 찔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잭과 애니스는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도대체 잭과 애니스는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서로 끌리지만 또 마음을 열 수도 없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서도 다시 만나게 되는 네. 그런 관계를 이어가게 된 것일까요? 둘 이야기는 둘이 술을 기울이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애니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형이랑 누나랑 함께 자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이제 목장에서 떠밀려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좀 표정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마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카우보이 모자를 항상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신기했던 게 그 서부극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말 타고 막 맞아요. 그 대자연이 나오고 해서 착취하는 건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튼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잭
잭도 마찬가지로 애니스를 만난 이후에 자기도 그런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애니스와 한번 사랑에 빠지고 나서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함께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어필을 하죠. 네, 우리 목장 가서 양떼 같이 살자. 몰면서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애니스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는 표현을 잘하는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좀 더 열려 받았고요. 있네. 애니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 손을 이끌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가서 사람이 죽은 걸 봤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폭행을 당해서 심하게 그리고 이제 사망한 채로 버려져 있었죠. 그걸 보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생겨서 아무래도 그런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던 것 같고 스스로 계속 부정하는 단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잭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열려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도 인상적이긴 했어요. 잭이 다시 찾아와서 둘이 관계가 이어지면서 네.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비칠 때 애니스가 딱 하고 떠오르는 기억. 그 기억이 게이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게이라고 뭐 공표한 것도 아니야. 그냥 두 남자가 그 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녀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집단 따돌림을 시키고 심지어 어느 날 무참히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심지어 성기를 뽑았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했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말은 안 했지만 모두들 이들은 동성애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에 의한 해코지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억을 애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잭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사회적인 시선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던 거죠. 맞아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애니스의 두려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무언의 압박이잖아요. 너도 혹시라도 저런 짓 하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야. 그건 너무 큰 트라우마이자 학대인 것 그리고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쉽지 않을 그쵸. 선택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혹시 이 과정, 그러니까 둘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혹시 언니들이 좀 흥미롭게 지켜봤던 장면이나 설정, 인물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이 사랑의 장애물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의 위험성, 목숨을 정말 걸고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애니스가 사실 잭을 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맞아. 굉장히 사실은 크게 좌우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유들로 인해서 저는 뭐 근데 그것들이 어떤 뭐가 더 크고 작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여러 연유에 의해서 애니스는 쉽게 용기를 좀 내지 못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되게 갖고 있는 힘은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의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한 30분 정도 브루크백 마운틴에서 행복한 건 되게 짧고 맞아. 그 이후에 지난한 삶은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을 처음에 했다고 해도 그게 삶이라고 하는 걸 이 외투를 다 걸치는 순간부터 이 사랑이 되게 오염되고 변질되잖아요. 낡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그 낡아버릴 수 있는 사랑을 두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하는 모습. 그게 더 이 영화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가 우리한테 어떤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면 저는 사람이 누군가를 타인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용서하려고 하는 태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힘을 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게 우리들한테 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구원한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그들이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내려온 이후 아주 험난한 서로를 끝까지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끝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다는 것. 그 그러네요. 부분이 되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맞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뭐 육체적 욕망 이런 걸 좀 뛰어넘는 감정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이게 되게
두 사람이 서로의 허기짐을 채워줬다. 음. 그 산 안에서 서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안고 있었던 그 기억만은 애니스에게 어떤 것으로도 해칠 수 없는 기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 수 있게 했던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살 수 있게 했던 유일한 것이 바로 제게 사랑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다 너무 좋았고 이를테면 맞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둘이 막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맞아. 하다가 이제 잭이 드디어 이제 막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이도 너무 둘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외모도 막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맞아, 뒤에 맞아. 가면 아저씨가 돼버린 나 거지. 수염 너무 밀어버리고 싶었어. 근데 이제 나이도 막 많이 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우리 뭐 다음에 또 계속 좀 뭐 어떻게 만나는 거야 언제 만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뭔가 애니스가 느낌이 온 거야. 너 텍사스에 갔었어? 멕시코인가? 멕시코. 멕시코에 갔었어?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 이제 남자들을 이제 하룻밤을 네, 잘 수 보낼 있는 수 곳인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네. 너 그런 데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딱 잭에게 다가가서 나를 속이고 또 그런 짓을 하면 널 죽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잭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도 못하면서 날 죽인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막 너무 괴로워. 애니스 막 뒤를 돌아서 눈물을 참으며 맞아. 막 부들부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고 하면서 근데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무너져요, 사람이. 우리 그 처음에 얘기했던 둘이 처음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애니스가 혼자 골목에 들어가서 막 오장육부가 토할 듯이. 꺼내지는 것 같은 네. 고통을 느낀 것처럼 막 무너지면서 울어. 그래서 이제 못 견디겠어, 잭.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둘이 다시 막 안고 그러잖아. 맞아. 이 장면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근데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 영화 속에서. 애니스 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애니스한테도. 맞아요. 나한테도 너를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사랑인 건 똑같아, 잭.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그런 말인 거잖아요, 이게 되게 그 둘만 집중해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정말 순수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3자인 선물을 좀 꼈잖아요. 자, 시점의 전환. 이름은 캐시였나요? 그 와이프? 애니스의 와이프? 캐시의 시점으로 저는 그 첫 번째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그게 살짝 눈에 거슬렸거든요. 네. 애니스 알마. 네. 알마예요? 네. 알마. 알마 캐시는 딸 나중에 아니었나요? 잠깐 만나는 아. 네. 여자 이름이 캐시고요. 아내 이름은 알마입니다. 네. 미셸 윌리엄스. 네네. 알마가 슈퍼마켓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정말 철없게 이제 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두 아이 막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맞아. 정말 이 아내의 그런 거는 전혀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잠자리를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자꾸 섹스를 원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알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짜증나는 요소였다. 그러니까 흔한 그냥 가부장적인 남자의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서 봤을 때 그 이미지인 거고 아까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정말 둘만 봤을 때는 그만큼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그만큼 깨부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오염되지 않은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근데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단편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변 인물들이 뭐 상세하게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애니스의 삶을 뭐 와이프와 감정도 제대로 뭐 깊이 나눌 수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되게 팍팍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담비 같은 잭이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얘를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더 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아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아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 많이 희생해주고 참고 집안일하고 배려해주고 밖에서 돈도 벌고. 그리고 사랑스러워. 그런 아내로 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스는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잭한테 빠져서 어쩌지 못하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캐릭터를 그린 이유가 뭘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양가 감정이 들게 그쵸, 되거든요. 그쵸. 여기서부터 아니 저 새끼 이러다가 애니스를 네.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그 아내를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내가 거리감 있게 그릴 수도 있고 더 못된 사람으로 그릴 수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너무 가정을 괜찮은 지키려고 되게 충실히 노력하는 적어도 여성으로 그렸으니까 여성으로, 네. 왜 그렸을까?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가 궁금해지긴 했어. 그러니까 보면서 관객이 그걸 보고 애니스를 자꾸 판단하잖아요.
쟤는 아빠로서는 별로야. 막 이렇게 자꾸 판단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 정상 가족의 범위 안에서 벗어났을 때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헷갈리게 네,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너도 감정에서? 지금 그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려고 알마를 좀 착하고 그런 여성으로 그린 게 그러니까 아닐까. 순수하게 되게 순수한 여자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음. 나만 아니, 그렇게 근데 느꼈나? 저는 그냥 알마의 입장에선 저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알마 입장은 어찌됐건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러니까 물론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깨트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알고도. 맞아. 와, 그 목격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두 사람이 처음으로 재회를 하게 될 때 애니스 집 앞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만나자마자 둘이 키스하고 난리야. 거기서 왜? 그렇게까지 참을 수 없었나? 4년간이 너무 길었나? 그랬는데 그걸 알마가 봐요. 음. 창밖으로 딱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알게 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계가 그 둘의 관계가 몇 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걸 참아. 참고 참다가 마지막으로 터지는 장면이 재혼한 가정이죠. 재혼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혼하게 되는 장면. 이혼하게 되는 장면이요. 네, 이혼하게 되는 장면이 둘이 이제 밤에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침대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아내가 난 더 이상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애니스가 딱 한마디 하거든요. 내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으면 나도 같이 잠자리 할 이유가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니스가 평소에 결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딱 그 한마디였어. 그냥 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끝. 이게 뭐 어떤 사랑의 감정이 뭐 중심이 돼가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유대감을 갖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게 사회에서 규정한 정상 가족의 범위였으니까. 애니스한테는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어떤 의무감을 갖고 네. 지켜야 되는 네. 어떤 존재였던 거죠. 맞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애니스가 무작정 좋은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은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고 맞아요.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가부장적인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실하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잭을 사랑하지만 잭을 상실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딸과도 관계가 사실 매끄럽지 않죠. 맞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에서의 어떤 남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되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은 인간적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인간은 원래 되게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잭이든 애니스든 이 두 사람을 이게 주인공이니까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멋있는 사람으로만 그리지 않은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한계, 갈등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게 저는 더 이 작품의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인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더 복합적으로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알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실 알마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뇌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마음이 떠났음을 알지만 끝까지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가 노력했던 엄청 것들에 대한 노력했어요. 디테일 같은 게 네. 사실 장면적으로 되게 잘 구현이 돼 맞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마지막에 자기가 그 물고기 잡아오는 통에다가 쪽지를 넣어놨는데 너는 그걸 읽지 못했다. 가격표가 5년 동안 똑같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대사인데. 너무 충격이었어. 이런 진짜. 디테일이 저는 정말 잘 만든 장면들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마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대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둘은 그 다음에 바로 이혼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혼을 했어. 알마는. 재혼한 그 남자 슈퍼에서부터 멜로 눈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맞아. 우와 그거 봤구나. 그래서 쟤랑 재혼하겠구나 했는데. 그랬구나. 재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뭐 일정 기간에 또 만나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재혼한 남편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뭐 그런 자리에서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애니스가 사실은 알마에게 들켰다. 알마가 그 잭과 애니스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죠. 네. 그래서 그 대사를 들을 때 폭발하는 거죠, 애니스가. 폭발해가지고 둘이 막 밀치고 난리가 나. 몸싸움을 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 그때 이제 아마 감정적으로도 딱 종지부를 둘 사이에서 찍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니스는 그런 걸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잭하고 헤어질 때도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둘이 막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음. 잭이 장난쳤는데 막 참지 못하고 갑자기 분노 폭발.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것, 그 감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맞는 것 생각했어요.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잭을 사랑하지만 잭을 끊임없이 실망시켰고 보호하지 못했고 맞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까 알마한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그 부끄러움 같은 것들 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내는 것 말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랐다.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알마에게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폭발한 후에 바로 나가서 이제 술집에 가다가 차를 운전하던 사람하고 막 싸우죠. 싸우잖아요. 엄한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 분노가 사람이 표현하는 통제가 안 돼. 감정은 이런 분노 외에는 서툰 사람의 되게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딸도 그렇고 별로 이제 막 서먹하게 지내고 그쵸,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잭이 떠나고 나서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애니스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또 딸과 마지막에 대화를 할 때 이제 아빠 내 결혼식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그때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랬다가 그래도 내 소중한 딸에게 중요한 날이니 당연히 내가 가야지.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과도 조금은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이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딸과의 관계가 저는 되게 보면서 자꾸 눈에 좀 밟혔는데 첫째 딸이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새로운 동생이 태어나고 내가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요. 나를 맨날 혼내기만 하는데 나 아빠한테 다시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저는 혹시 딸도 동성애자일까? 아, 그 약간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너무 과하게 갔나요? 그러기에는 보니까 뒤에 계속 남자 친구들이 생겼더라고. 근데 그 물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사람도 널 사랑하니? 라고 했던 그 물음 때문에 혹시 이 딸도 아빠와의 그런 어떤 연대감이 있어가지고 아빠를 자꾸 따르고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거든요. 네.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그 딸이 애니스의 죽음 이후에 이 사람이 현재에 좀 충실하면서 잭의 죽음 이후에? 잭의 죽음 이후에 살자고 했던 거를 좀 결정적으로 느끼게 했던 그런 사건을 하나 더 제시했던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 시대에 많은 그 또래 남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그쵸. 맞다라고 그게 남자야라고 교육받고 자라왔을 테니까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에 대해서 나만 알아야 돼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참고 누르다가 갑자기 확 폭발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시대의 또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게 이제 서로 마치 되게 아픈 동물을 보살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잭도 마찬가지고 애니스도 마찬가지고 둘 다 되게 상처를 입은 아픈 동물들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로가 무엇이 아픈지를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함께 있는 동안 함께 이야기를 되게 솔직하게 나누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어렸을 때 이야기. 음. 그러면서 잭도 너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애니스에게는 자기의 그런 과거의 고통이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없었고 거죠. 근데 잭이 되게 유일하게 그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 그래서 잭도 그걸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강경해 보이고 그냥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 애니스가 얼마나 많이 닫혀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내 상처를 정말로 발견해 준 사람인 거잖아요. 그 진심으로 질투하는 게 약간 저는 그게 진지한 장면인데 약간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한 번만 더 그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 장면이 근데 진짜 맞아. 질투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잭과 애니스의 차이점도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잭은 그냥 날 때부터 게이였던 것 같고 알았던 것 같아. 내가 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간중간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잭과 애니스가 뭐 살짝 좀 틀어지거나 할 때 멕시코로 넘어가서 남자들은 사서 하룻밤 보내고 와. 그러니까 잭은 정말 완벽한 게이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과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성욕을 풀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잭과 루린 이 부부가 또 다른 부부를 동네에서 만나요. 만나는데 잭이
그 부부의 남편으로부터 묘한 어떤 그쵸. 추파를 받잖아요. 맞아. 저도 느꼈어요. 서로 나는 알아봤다고 생각해. 네, 서로의 그럴 수 성향을. 있지. 그래서 잭도 뭐지? 얘 그런가? 하고 보는 느낌이 있어. 저는 저도 그때 느꼈거든요. 유혹한 묘한 거잖아요. 네. 같이 통나무집 가가지고 시간 보내자 같이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맞아. 유혹한 거잖아요. 거기서도 있었고 술집에서도 한번 맞아요. 낯선 사람 유혹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건 쳐다보고 이러는. 잭이 유혹했죠. 근데 음. 남자가 진행하는 요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카우보이 쇼 같은 거 나갔을 때. 근데 그 남자한테 추파를 던졌지만 남자가 받아주지 않고 그냥 갔죠. 가서 지 일행들한테 속닥속닥 어. 얘기하는 거 같으니까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음. 잭은 그냥 본인이 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정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이었고 맞아요. 애니스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였고 해서 두 사람의 차이는 그 부분에 있었고 되게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잭은 적극적이고 애니스는 약간의 조금 거리가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잭네 부모님도 일부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알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애니스랑 같이 그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와서 함께 뭐 목장 꾸미며 네. 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남자랑 오겠다고 했다. 네. 그거 뭐지? 그게 그 멕시코 그 남자지. 아니 그 남자죠. 그 남편이겠죠. 어. 그 부부 모임에서 만난 그 남자가 멕시코라고 아니었을까. 했던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만났던 남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던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멕시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남자 얘기를 했다 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여튼 두 사람이 그렇게 그런 관계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지도 그리고 헤어지지도 못한 채로 20년을 만나요. 20년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둘이 헤어지나 싶었는데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오죠. 아까 서두에서 잭이 죽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잭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죠? 엽서를 보냈는데 애니스가 이제 뭐 이때 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엽서를 딱 보냈는데 이제 수치인 불명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장에 딱 찍어서 되돌아오는 오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여 그곳에 전화를 했더니 와이프인 잭의 이제 부인인 루리? 애네서 웨이가 전화를 받아서 그냥 뭐 사고 같은 게 있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애니스의 되게 머릿속에는 성광처럼 과거에 자신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가서 이제 보았던 동성애자 커플의 죽음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죠. 플래시백처럼. 아마 이렇게 죽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애니스가 거죠. 상상을 했던 것 같죠. 근데 다 그렇게 그냥 상상을 했어요. 아 그냥 그렇게 죽었겠구나 잭이. 저는 사실 그 장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사고로 죽었구나. 왜냐하면은 NSA가 그걸 설명할 때도 좀 슬픈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고가 있었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애니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게 겹쳐서 오버랩돼서 상상이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 발제 보고 저는 좀 신기했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싶어서. 왜냐면 너무 설명이 구구절절한데 타이어를 빼려다가 그게 터져서 굴러서 얼굴을 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생각해도 아 그냥 차에 치여서 죽었다. 아니면 뭐 어떤 명확한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 아 그냥 불의의 사고로 죽었구나 할 텐데 이유가 저는 감독이 굳이 그렇게 타이어라는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설정을 넣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진짜 혐오에 의한 살인을 당한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추파 던지고 다닌 거 보면은 덜미가 잡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진짜 그 바에서 막 자기 친구들한테 쟤 이상한 애야라고 막 얘기하고 수근수근 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가슴이 더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애니스가 잭의 원래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갔을 때도 그 두 사람이 애니스를 보는 눈빛이 되게 심상치 않잖아요. 그쵸. 네가 걔구나. 잭이 맨날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던 걔구나라는 이제 눈빛을 보고 다른 남자랑 같이 이제 내려와서 살려고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봤을 때도 아 이게 그냥 죽음은 아니다. 그쵸. 그 이후에 뭔가 이 죽음 이후에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도 그래서 좀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닐까. 저도. 그래서 애니스가 더 가슴이 찢어지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의 바람이었나 봐요.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정말로. 진짜 엔딩은 이제부터인데요. 그러니까 잭의 죽음을 알게 되고 애니스가 잭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찾아가게 됐던 계기가 아마 유고를 잭이
브로크백 마운틴에 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전에 바람이 있었다라는 걸 부인이 얘기를 해줘요. 제 부인이 그래서 부모님에게 유골이 있다라는 걸 알고 찾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물건을 발견을 하죠. 어떤 물건이었죠? 둘이 싸우다가 이렇게 피가 묻은 셔츠였는데 그걸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둘이 입던 게 겹쳐서 걸려 있었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애니스는 그냥 나 이거 잃어버린 셔츠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왜 어디 가서 그 셔츠 그냥 이러고 말았던 셔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계속 얘기했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서로 막 싸워서 소매에 피를 닦았던 그걸 이제 잭이 몰래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애니스 옷을 걸고 그 위에 자기 셔츠를 딱 걸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 눈물 났잖아. 거기에서. 아니 완전히 이 장면은 저는 이게 사실 원작에 있는 장면이니까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싶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이 소설 혹은 이 영화의 줄거리 자체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는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맞아요, 그 한 진짜로. 문장이잖아요. 근데 네. 이 각각의 엄청난 디테일의 장면들을 넣어놨는데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 거의 폭발하는 장면이잖아요. 와. 아무 말도 필요 없잖아. 네. 그거 하나로. 이게 무슨 사랑인지 진짜.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잖아요. 애니스, 와. 그러니까 히스레저가 그 씬에서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언니들 영화 보셔야 돼요. 진짜 그 표정, 그 숨소리, 그 행동, 그게 정말 그 씬에서 얼마나 잭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잭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심지어 피도 안 닦은 게 음. 20년 동안 있다라는 거. 저 진짜 정말 사랑의 모양이 있다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거죠. 정말 이 잭이 나에 대해 얼마나 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유골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옷만 챙겨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되지. 나의 사랑의 증거. 그래서 그 옷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딸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전 같으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을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딸도 너무 좋아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장면으로 너무 그 장면을 끼워 넣은 거는 너무 잘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연출을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옷걸이에 이제 옷을 걸고 그 벽에다가 옷장 벽에다가 사진을 하나 붙입니다. 브로크백 마운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엽서를 딱 붙이고 한마디를 딱 해요. 잭 맹세해.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나요. 이게 진짜 엔딩이거든요. 엔딩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좀 읽으셨어요? 그 장면에서? 아니,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그 이별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슬프게 느껴진 이유가 다시 못 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그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막 서로 맞아. 애틋하고 내 둘도 없는 친구였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간의 시간이 모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그냥 이제 의미도 없고 사진도 막 사람들 다 지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럼 지난 우리가 함께 했던 것 다 뭐야 이제 없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 그 사람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이별이라는 게 참 감당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거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누굴 배신한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데 앞으로 영영 볼 수 없어. 마음속에만 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상상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의 삶을 끝까지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주는 여운이 긴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잭 뭐 맹세할게라고 하는 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사랑을 기억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해피엔딩인데 이거? 그 아이스웨어이라는 말을 보통 결혼식에서 하지 않나요? 근데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결혼 서약할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또 봤거든요. 아직 둘이 이루지 못한 거를 와이셔츠에 남아 있는 그의 채취와 숨결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아이스웨어이라는 말로 이제 너와 나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사랑이 잭이 떠나고 나서 딸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내가 미루지 않고 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거를 좀 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 전에 잭과도 사실 감정에 충실했으면은 당장 떠날 수 있었던 건데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핑계를 엄청 많이 댔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진짜 그 전에 둘이 크게 싸웠었잖아요. 엄청 크게 싸웠었잖아요. 막 치고받고 막 싸울 정도로 크게 싸웠었는데 그때 서로 되게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뭐 나는 막 되게 뭐가 서운하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히스레저가 그러니까 애니스가 잭한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되게 사랑하는 사이자 너 나한테 나 배신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 장면에서 나 너 배신하지 않을게라는 말을 반대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 너 배신하지 않고 너 딴 여자 사랑 안 할게. 나 너만 생각하면서 살아갈게. 맹세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잠깐 만나던 여자도 정리를 하잖아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엔딩 장면이 잭은 떠났지만 오히려 애니스의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남기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기자님 기대되네요. 기자님이라서. 아 정말 저는 카피를 못 뽑고 근데 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 와.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한 개인을 구원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대자연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랑. 자연과 닮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한 줄 평을 애니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좀 더 다정했더라면 좀 더 마음을 표현했더라면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그려보았더라면 잭은 계속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가 다정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너무 많았어서 맞아요. 그게 너무 또 슬픈. 그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선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 재개봉하면 꼭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요. 같이 보러 가요. 좋습니다. 재개봉하면 좋습니다. 약속합시다. 약속. 그땐 저녁밥도 먹어요. 저는 2시간 2주 동안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기자님 어떠셨어요? 부신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이게 제가 진행할 때는 이제 게스트들이 많은 말을 해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시간을 채워주시겠지 약간 이런 편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게스트로 오고 보니 더 잘 했어야 됐는데 이 방송이 누가 되진 않았나 진짜요? 이런 생각이 들고 맙소사. 아니 방송 제가 들어봤더니 어떻게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고 다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하면서 저도 정말요? 와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나는 진짜로? 그랬으면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네. 여튼 그런 폐가 되지 않았다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떠나고 너무 친절하게 또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저의 이 동물 권력 갑작스러운 선택에도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정말 잊지 못할 것이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은 정말 따뜻한 곳이었다. 진짜 우리 기자님을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셀럽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하면서 저희 이제 남자 게스트도 불러야겠어요. 남자 게스트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남주경 작가님부터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기자님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은 셀럽들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